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이 비옵 시옷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국민들이 욕을 한다. 비옵 시옵이라고 욕을 한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장관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되고 그 기록을 하게 되고 또 촬영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욕설, 비속어인 비옵 시옵을 썼다는 거. 이게 그동안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어느 습관이 어떻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평소에도 과거에 자기 형과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던 이재명이어서 이런 용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옵시옵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겁박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계곡의 불법 시설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옵시옵 하면서 욕을 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계곡 정비 의지를 보인 만큼 다시 설치하는 경우까지 찾아내서 모두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곡 정비, 계곡에다가 평상을 갈아놔 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행위. 이걸 단속을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단속하는 척 했다가 또다시 자리를 피하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시설이 33,000건이다 라고 하자 이재명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 한 사례에 대해서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요즘 부쩍 받는 게 단속하라. 그리고 수사하라.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라. 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선거에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발본색원 하라. 이런 식으로. 마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밑에 신하에게 지시를 하듯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옵시옵 같은 이런 비속어 또는 욕설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스러운 겁니다. 이 국무회의는 전체 장관급 인사가 모이고 그게 기록이 되고 또 그게 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대놔놓고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재명의 평소에 어느 습관이 어떻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불 관련해서도 산불이 나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을 놓고 거기는 산불 카르텔이 있다. 부실 업체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방치하는 경우, 그래서 산불 카르텔이 있다.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냐? 그러면서 산림청 등의 관련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 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는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발목 잡는다. 그리고 언론과 야당, 특히 언론이 거짓 가짜뉴스를 한다. 무조건 비판한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의 발언, 특히나 지금 정국과 맞춰서 보면 너무나 거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 보면은 신종호 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1심보다 형량을 홀쭉 높여가지고 1년 8개월짜리를 4년으로 선고를 했던,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받았길래 이렇게 스스로 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했으면 왜 그 이야기를 국민 전체에다가 밝히지 못했을까? 도대체 거기 유서 내용 가운데 밝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사 가운데는 이재명의 아들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아들이 과거에 자, 아들 관련해서 누군가가 글을 쓰는데 이재명 아들을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지난번에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또는 김현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재명을 비판해도 바로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고 이재명 아들도 비방했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공공기관 직원이 오늘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59세입니다.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자,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달에 SNS에서 자, 이 도봉역 벤처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도봉역 벤처 난동 사건은 작년 3월 29일 도봉역 인근에서 벤처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SNS 글을 쓴 사람은 그 차주가 바로 이재명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만 보더라도 이재명 아들도 평소에 얼마나 거친 행동을 했는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상한 업소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어쨌든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 아들도 그렇고 지금 법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공포 사회구나.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자기 범죄 혐의를 다 지우려고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비옵시옷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리고 버젓하게 쓰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들에 비방했던 사람들까지도 처벌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질식할 것 같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조인 것 같다. 독재국가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이재명 체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질식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글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재명 독재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서서 저항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맞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